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중부교단과 하나 되어 교화의 새바람을 여는 성동교당 상산 김정상 교도회장과 함께합니다. 상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상사님과 함께 김천교당 학생회에서 이제 원불교와 인연이 돼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한양대학교 원불교 대학생회를 결성하시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한양대학교의 이 원불교 학생회 후배들을 위해서 또 후원회 모임도 하신 그런 다양한 원불교 교화와 공부 활동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족 교화뿐 아니라 주변의 또 선후배들을 원불교로 이끌어서 함께 공부해 나가는 그런 끈끈한 법정과 선후배의 아름다운 추억 이야기까지 말씀 나눴는데요. 상사님은 좀 이렇게 특별한 친화력으로 또 리더십으로 사람을 이끌고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교화의 터전을 마련하는가 하면 또 회사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그런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또 공동으로 회사 동료들과 새로운 회사를 또 창업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회사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처음에 어떻게 사업을 또 새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전공을 토목공학을 했는데 친구들은 전부 이제 건설회사 들어가고 뭐 했는데 그거를 연말에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어디 한 군데 컨택이 왔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선친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네. 밑에 남동생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질 때냐 아무 데나 가야지.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그래 뭐 어디 간들 뭐가 다르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개하는 회사가 이제 이런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약품을 취급하는 그런 외국인 투자 회사였는데 가서 면접을 보고 나는 자네가 마음에 드는데 일주일 시간 주면 되겠는가 하고 사장님이 물어보길래 아, 이 남자가 여기 올 때는 결심을 하고 왔는데 일주일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괜찮으시면 지금부터 바로 근무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근무를 시작하면서 이제 전공 맞지 않게 이제 영업을 하게 되니까 저 스스로 이제 다짐을 한 게 내가 매주를 파수로 쓴다고 그래도 믿어주는 사람을 10명만 만들면 독립하겠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그렇죠. 사람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죠. 한 6, 7명은 이제 진짜로 뭐 그냥 제가 말하면 믿어주는 정도가 됐는데 마침 이제 그때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저녁에 와서. 왜 제대로 대우도 못 받으면서 여기서 뭐 한 거 있다고 그렇게 혈심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 당신이 깃발 들고 나가면 우리가 뒤를 따르겠다. 그래서 그 생각 좀 해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뭐, 천하의 김경환이가 그런 거 갖고 고민하냐고 하려면 시작하라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이. 예. 그래서 대신에 내가 집에 있는 돈은 하나도 안 가지고 가고 내 퇴직금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이제 한 3명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이제 직원들이 소문이 나는지 알아가지고 이제 우리도 끼워달라고 자꾸 이제 그래서 충주에 그 부지를 하고 공장을 짓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2003년도니까 IMF 막 지나고 한참 이제 건설을 어렵다고 그럴 때인데 친구들이 막 걱정을 하길래 아무리 그래도 나 먹고 살 건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뭐 그거 못 먹고 살겠냐. 뭐.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는 3년에서 5년 기다려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를 믿고 신뢰가 깨지면 우리가 같이 하는 의미가 없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냥 나 믿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기술력이 있었고 그전에부터 제가 이제 주로 한 데가 원자력 발전소 쪽에 스펙을 만족을 못 시키는 제품들을 이제 저희는 스펙을 만족시키면서 그걸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 뭘 개발하고 뭐 새로운 걸 만들고 하는 거는 좀 자신이 있고 그 친구들도 같이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처음에 한 몇 년은 고생도 했죠. 이제 뭐 월급도 못 가져가고 직원들은 저녁 때 대리운전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한 3년 네. 정도 고생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지금 좀 네. 괜찮아져서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작게 벌어서 즐겁게 살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네, 예, 그렇군요. 아, 정말 직원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제 신뢰를 하고 믿고 나섰지만 이거 당장 생활이 안 되고 급여가 안 나오면 참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뿌리치고 저거 하지 않고 그래도 믿고 또 다른 또 직업을 가지고 함께 하면서도 따라주고 그만큼 또 그 사장님의 두터운 신뢰와 믿음과 불공이 함께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처음 시작하면서 좀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들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녁에 되면 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깊이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생각을 안 하려고. 네. 어차피 성분은 다른 데서 나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으니까 그 고민하면 나만 피곤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어떨 때 많이 힘들 때는 옛날에 이제 거래처들 찾아다닙니다. 네. 자꾸 쫙 가면 당신은 잘 될 거야, 뭐 성공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위로를 좀 받고 오는 거죠.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야 너는 뭐 괜찮아질 거야, 뭐 성공할 거야, 뭐 이러고 일부러 물어보면 좀 있어봐 신문에 나올 거야 내가 성공한 기업가로 뭐 그렇게 이제 저도 스스로를 좀 긍정 효과를 스스로 마음에 키워 오셨군요. 그렇게 안 하면 사실 버티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드니까 그런 생각 가능하면 안 하려고 이제 해봤자 뭐 이익될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많이들 무너지니까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상당히 불안한 것도 내가 불안한 거지 사실은 세상이 불안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카톡에 있어놓은 글귀 중에 글귀가 지금 보이는 세상 모습은 내가 만든 모습이다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못 살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살만하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똑같은데 결국은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될까라고 의심하면 의심하는 사업을 내가 하는 거고 이거는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되는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밀고 그냥 왔고 욕심 안 부리고 누구든지 오면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많이 주고 뭐 제가 가져가는 거 적게 가져가고 뭐 어차피 같이 공동으로 투자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자리 이탈을 제가 어떻게 그 교당 다니고 할 때 누가 원로님과의 대화 이런 쪽에 한번 또 하라 그래서 1위까지 가서 그때 원로님하고 대화를 할 때 자리 이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자리 이탈에 대한 화두가 오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자리와 이탈은 동시에 온다. 이게 이탈을 해서 자리가 오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이탈가 되게 하려면 자리와 이탈가 동시에 있어서 내가 하는 자리가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도 좋은 그런 일을 하면 자리 이탈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타심이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뭐 누가 7억을 기부하고 뭐 자기는 전셋집에 살고 하는데 그걸로 갖고 집을 사서 사는 것보다 7억을 기부하는 게 자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걸 한 거라고 치면 결국은 그 좋은 게 자리고 그거를 나 좋은 걸 했는데 남한테 좋은 일이 되고 그런 거라고 보면 회사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제가 잘 돼야 회사도 잘 되고 제가 즐거워야 회사도 즐겁고 사장이 인상 쓰고 다니면 직원들이 피곤하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저희 회사에 이렇게 외부에서 뭐 케이스 감사든 뭐 외부에서 이렇게 오면 다들 분위기가 참 가족 같은 분위기로 정말 좋다고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직원 간에 그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를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다면 설령 뭐 좀 적게 받고 좀 그러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훨씬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가운데는 또 우리 사장님 상사님의 역할이 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도 또 인정받는 그런 어떤 회사로서 역할을 하셨어요. 지금 계속 점잖으셔서 자랑 안 하시는데 한 가지만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한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자력 건설하는 쪽에 그 현지에 있는 업체들이 다 실험했는데 불합격을 해서 예. 국내에서 수입을 해갖고 왔습니다. 저희들 제품을.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중국에서도 이제 저희가 동영상 띄워놓은 걸 어디서 보고 사람이 와서 컨택을 해서 이제 중국에 갔는데 중국을 다들 말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국을 예. 만나서 예. 우리가 기술을 주고 대신에 우리를 주주로 해서 나중에 이익이 나면 배당을 주는 조건으로 우린 투자 안 하고 예. 그랬더니 주변에서 야, 그거 나중에 되겠냐, 뭐 안 되겠냐 그래서 야, 뭐 그냥 보시도 하는데 기술 보시했다고 생각하지. 기술 보시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좋냐. 대한민국 이렇게 커가지고 이 조만한 우리 회사에 와서 기술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주지 뭐 그거를 꼭 이익이 있어야 주고 뭐 그럴 필요 있겠느냐. 네. 나는 저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직원들한테도 네. 야, 이거 기회다. 너희들이 언제 가서 외국 가서 뭐 그런 거 해보겠냐. 중국에 뭐 언제 가서 귀빈 대접 받으면서 일할 기회 없으니까 뭐 이익은 따지지 말고 그게 이익이다. 예.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네. 서로 그렇게 이제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뭔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시작도 못 하고 서로 욕심이 예, 사심이 끝났겠죠. 생기면 예.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 주로 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16년째 예. 회사를 탄탄하게 이끌고 16년째 계십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직원들을 원불기와 또 인연을 이렇게 맺어주시기도 하셨어요. 예, 저희 이제 회사의 관리 쪽 하고 있는 이제 전문인 같은 경우가 입사했을 때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같이 쭉 다니고 뭐 그러다가 이제 사업도 같이 하게 돼서 충주에 되고 나서 제가 한 40대 중반 이렇게 중후반 이제 50대 돼갈 때 이제는 종교를 하나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나이가 들면 사람이 종교에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해서 뭔가 이 마음을 다지면서 가야지 생활이 이 기준이 잡히지 그냥 막 하면 좀 그렇지 않겠느냐. 한번 가보자고.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우리가 이 충주에 자리를 잡아서 회사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보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기부할 데 있는지 찾아서 나한테 얘기를 해라. 네.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 마침 충주교당에서 하고 있는 은혜의 집이라고 아, 이제 예. 뭐 홀부모 자녀 뭐 이런 그 센터가 있다고 예.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교무님 찾아뵙고 우리가 회사에서 이만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저희 같이 한 직원이 저도 얼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 이거 봐라. 이거 한번 와보라고 초파일 다 돼갈 때라. 예. 그랬더니 그 전에 저하고 거기 가기 전에 한번 갔었는데 이제 요즘 지방교당들이 문들이 많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예. 문이 닫혀 있고 이래서 그냥 왔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봐라. 그랬더니 가서 그 늦게 낳은 애가 성가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뷔페 가면 엄마 무릎에 앉아서 제일 앞에 앉아서 뷔페 네. 끝날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이러니까 네. 이제 애 때문에 이제 또 네, 버페에 다니기 예, 시작하고. 다니기 예.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충주교당 부회장도 하고 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성과네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집사람 이 사람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네, 네. 집사람 같은 경우는 어딜 가면 옆자리에 앉아서 교전을 펴들고 이렇게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예. 아 그거는 이렇고 그러다가 네. 어우 잘하네. 그래서 제가 네. 고등학교 2년 공부해가지고 내가 우리 먹고 산다 내가. 그런데 또 그 양말을 해놓고 나니까 네. 공장에 가면 이 양말 교전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교학 상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해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게 있고 저도 이제 교당 생활을 얼마 안 했으니까 잘 모르는데 와서 교무님이 집에 오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원무하는 후배한테 네. 전화를 해서 야 교무님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서 가르쳐 주니까 저를 거쳐가니까 저는 자동으로 서로 이제 그러네요. 모든 게 공부가 예. 되니까 그리고 여기 설명해 주려면 네. 좀 더 연구해서 배워요. 쉽게 그렇죠. 설명해 줘야 저는 원무를 그래도 한 수십 년 다닌 사람이라 네. 용어를 쉽게 알아듣지만 이쪽에 모르면 그걸 네. 풀어서 또 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절로 더 공부가 되는 예.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또 서로 성장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예. 이제 느끼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또 가르치는 그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동교당에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성동교당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한원회를 인연으로 이제 성동교당으로 꾸준히 이어지게 됐다고요. 예, 그리고 뭐 한은혜가 거기서 새로 이제 재창립이 되면서 화상 김대성 교무님께서 이제 고만시고 좀 나오라고 그러셔서 이제 나가기 시작해서 한 몇 년을 다니는 성동교당이 워낙 이제 작은 교당이고 막 그거 하니까 회장님 하실 분이 안 계셔서 어디서 영입을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부회장 체제로 그냥 가자. 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부회장 혼자는 힘드니까 계속 계시던 지금 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근데 어느 날 저 봉도 훈련을 가서 훈련장에서 갑자기 저보고 부회장을 하라 그래서 아니 뭐 부회장이냐 교당 나온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모든 걸 떠나서 아무리 신심이 깊고 하더라도 이게 이미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 위주로 모든 인사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이제 원만하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교당을 오래 다녀서 직책이나 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를 그걸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면서 시키지 마라. 나는 그걸로 뭘 찾고 이런 사람 아니니까 회장 이런 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난 정말 그만하고 싶다 제가. 그런데도 뭐 갑자기 범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꼼짝도 못하고 일단 그러면 하겠다 해서 이제 부회장을 둘이서 오래 했죠. 예. 올해 부회장을 하면서 이제 선타원님이라고 돌아가신 선타원님 모시고 부회장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회사님이 3년 하고 제가 1년 하면서 이제 중교당하고 이렇게 이제 네. 합치는 쪽으로 갔고 예. 그래서 처음에 부부단이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아, 성동교당에서 예, 예. 젊은 예. 분들이 많으실 것 예, 같아요. 부부끼리 가서 막 노래방 가서 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그거 하니까 그러면 소외되지 않도록 하지 또. 말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저는 하여튼 교당은 재미있어야 된다. 예, 재미있어야지. 그렇죠. 재밌어야 또 예, 가고 싶은 마음이. 예, 공부도 되고 예. 담법회도 뭐 당구법회도 하고 영화법회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같이 영화 정해서 영화도 같이 보고 뭐 또 담법회를 야외법회로 해가지고 가까운 산에 등산도 가고 가을에는 저희 공장에 초청해서 공장에도 가서 견학도 하고 담법회처럼 예. 그렇게 네. 하고 이제 네. 족구도 하고 뭐도 예. 놀고 뭐 그렇게 이제 좀 많이 했고 성동교당에서는 많이 그 좀 성장이 됐던 계기는 제가 봐서는 나의 공부 계획 발표를 연초에 계속 했습니다. 한 명씩. 네. 그러니까 법회 시간 앞에 나와서 네, 연초가 되면 이제 연단에 나와서 나의 네. 공부 계획을 네. 이제 발표를 하면 네. 일단 원불교 공부,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공부, 네. 뭐 회사의 목표, 뭐 이런 사회생활 하는 것까지 다 해서 이제 예. 쭉 발표를 하면 예. 결국은 대중하고 약속하는 거니까 그렇죠. 잘 지켜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 그걸 하면서 이제 자꾸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남 발표하는 거 들어보면 아 나는 이렇게 다녔는데 원불교 공부는 뭘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또 어르신분들은 막 나 그거 시키면 안 나온다고 막 그러셨다가 네. 처음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합니다 하고 들어가시고 하셨다가 나중에 되면 진짜 네. 체계가 돼 있는 네.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시키면 시간이 지나면 숙달이 되면서 편하게 이렇게 하시게 되더라 예. 하는 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지금도 기억이 남아서 그거는 계속하면 참 좀 강연이라는 건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담스럽고 테마를 주고 예. 막 하면 예. 평가받아야 되고 누군가 막 계속 보고 있는 그런 부담이 느끼지만 내 공부 계획은 뭐 막말로 저는 뭐 요번에 연불만 1년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해도 되고 뭐 이런상 서문을 하루에 예. 3독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그냥 네. 아주 가볍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게 참 괜찮은 거 같은데 인원이 너무 많은 데서는 하기도 힘들고 저희는 이제 작은 교단이라 예. 그렇게 해도 거의 한 3월, 4월까지 가니까 아, 매주 법회 때 예. 발표를 하게 되니까 예. 예. 참 좋은 그런 교화 계획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교도님들 하는 계획을 들으면서 예, 예. 나는 좀 이렇게 그냥 뭐 올 한해는 좀 쉬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도 분발심이 일어날 수도 그럼요. 있고요. 예, 예, 예.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연말에 마무리 부패할 때 그 음, 발표했던 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예. 성과를 냈는지 또. 제대로 했는지 예. 그걸 또 이제 발표를 하는 발표를 시간에 또, 아, 콘도 같은 거 잡아가지고 가서 1박 2일로 있으면서 이제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깊은 얘기도 하게 되고 네, 그게 아마 인원이 좀 작은 교당에서의 어떤
장점이라고 그럴 할 것 수도 같아요. 예, 네. 교당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1박 2일로 정말 예, 예. 교도님들이 속 깊은 얘기를 하는 기회가 되죠. 예, 예, 예. 스스로 살아가면서 또 공부하는 얘기, 다양한 그렇죠. 경험을 예, 나누고. 밤새면서 이제 뭐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곡차도 한 잔씩 하면서 그렇게 하면 뭐 깊은 얘기를 예. 시키지 않아도 술술 나오는 예.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예, 그렇군요. 그 외에도 우리 성동교당 이렇게 부회장님으로 꾸준히 활동하면서 뭔가 활기찬 동아리 형식의 그런 법회를 이끌어가고 활동을 이어가면서 또 뭐 좀 특별하게 좀 추억에 남고 의미 깊은 뭐 그런 좀 재미있는 그런 활동들 기억나는 게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그동안 앞서 부부법회 부부단 활동도 해주셨고 예. 근데 인원이 작아서 공부하기 참 좋다는 게 있었고 뭘 이제 하면 가능하면 부부가 같이 움직이는 네. 그런 상황이고 예. 또 이제 단법회 끝나고도 오래 늦게까지 서로 대화를 많이 주고받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단법회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아주 친해지니까 이 물어보고 답하고를 굉장히 편하게 하게 됩니다. 교도님 사이에 그렇죠. 서로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는 거 없이 네. 너는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건 왜 이렇게 하냐. 네. 그러면 이제 교무님 안 계실 때는 예. 나름 우리끼리 또 이제 앉아서 계속 토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 이제 교무님께 또 이제 말씀 한번 예. 들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서로 아주 가까워지면 공부도 격의 없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모자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 새로 오신 좀 교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나 교당에 오래 다녔지만 공부 뭐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는 막 이게 이런 거 아니겠느냐.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이렇게도 하고 그 교무님께 한번 여쭤보자. 뭐 이렇게 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서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문답감정 이제 공부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 문답감정 공부가 무슨 격식을 갖추군 법회 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잘 안 나오거든요. 잘 안 나옵니다. 왠지 형식적이고 그냥 내가 이런 말 했다가 또 어떻게 예, 생각하지? 맞습니다. 괜히 체면 차리고 어려운데 그렇게 좀 편안한 자리에서 격 없이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속내 얘기를 나누고 교무님이 안 계셔도 깊이 그거 가지고 또 고민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참 너무 바람직한 문답감정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그렇게 드네요. 하니까 좋고 또 저 나중에는 저것도 했었습니다. 이제 법회 주별로 해서 어떤 주에는 끝나면 이 원음 방송에 교사님께서 강연하신 그 정정 공부를 이제 방송을 보면서 서로 보고 나서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시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방송을 통한 교리 강의를 듣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한두 명 앉아서 보다가 내중이 되니까 그래도 많이들 앉아서 같이 보시고 작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요. 사실 이렇게 교당에서 교도님들이 합동으로 때로 이렇게 시청을 어느 방송 시청하신 예는 이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교당에서는 다들 시청하시고 어느 방송 보시지만 이렇게 같이 교당에서 교도님들이 함께 보시고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토론했다는 거는 역사적인 일이 아닐까. 그거 보고 나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교사님 재미있는 게 교사님 이렇게 강연하시는 중에 경상도 사투리가 좀 그렇죠. 그걸 이제 중간에서 통역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그 상사님이 몫일 것 같아요. 저희 후배하고 제가 둘이 있으면 그게 충분히 다 통역이 되니까. 맞아 이게 뭔 소리지 그럴 때가 잠깐 있을 수 있죠. 저런 거는 뭐 김천말로 이런 건데 이런 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그렇게 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성동교당이 작지만 큰 교당, 또 소박하지만 정말 친화력 있고 공부하는 교당으로 꾸준히 이제 진행해 오다가 이제 올해부터 중고교당과 이제 합해지게 됐는데 이 과정이 뭐 어떻게 된 건지 우리 회장님이 좀 전해주실까요? 이제 저희가 서울의 유일한 전세 교당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세로 있을 때는 돈 모아서 전세금 넣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돈은 안 들어가니까 괜찮았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추세가 사골세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골세 부담이 자꾸 생기니까 이게 교도님들이 내는 유지비나 이거 가지고 사골세 내고 교부님 요금들이 하기가
유지하기가 너무, 예, 버거워지고 버겁죠. 그게 스트레스로 아,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후배한테 야 성동교당 너 집이 가까운데 왜 멀리 가냐 성동교당 와라 그랬더니 아 형님 이제 편하게 교당 생활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교당은 부담스러워요. 경제적인 부담이 어려운 교당인데 주인 정신이 있으면 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막 다리만 괜찮지만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간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후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김천서 저희 옆집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꼼짝 말을 하고 이제 성동교당으로 가서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건데 오히려 이게 스트레스로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교무님께 말씀드려서 저희가 구의교당을 갈까 어디를 갈까 합쳐서 뭐 법회를 볼까 뭐 합치는 거에 대해서 아직 거부감이 있으시니까. 네. 그러던 차에 이제 중구교당이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대관을 한다는 얘기를 이제 그 중구교당 법당을 후배 회장한테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들 옛날에 그 잡은 소극당 마늘에 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거 좀 쓰자 그랬더니 형 언제든지 환영이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교당 회장인 후배분은 한원의 그러니까 후배. 한원의 한양대학교 원불교 예, 학생의 예. 후배. 그래서 이제 저도 편하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이제 저희도 교화협의회를 열어서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관리비 내고 막 이러고 있느니 가자.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신세 좀 지자. 그리고 만약에 월세를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중국교당에 어차피 우리가 월세 낼 거라면 그래도 같은 교당이 좀 도움이 되면 대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30을 내리든 50을 내리든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가자. 해서 이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돈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중국교당에서 교화협의회 그걸 뭐 돈을 받냐고 막 하고 이제 저희는 그냥 가서 이제 부패를 보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사축이제는 같이 보고 또 이제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축이제 같은 경우를 하면서 제가 특히 6.1 대제나 명절 대제, 6.1 대제를 이제 처음에 같이 할 때 저희는 작은 교당이라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저희들끼리 재진행하는 건데 중교당 갔더니 막 거진 집주인이 계시는 자손들 와서 다 향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계속해서 저 자리에 올라가면 이런 일련의 이런 것도 이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은 오래 걸리고 하겠지만 이게 공부를 해서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고 저런 게 있구나. 거당이 오래되고 크니까 그런 또 배우는 것도 있고 같이 하니까 이제 시너지 효과도 많이 날 것 같고 그렇게 됐는데 시간이 또 지나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눈치가 보이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얹혀서 사는 게 미안하고 그러니까 중국교당 교도님들은 교도님들대로 우리가 혹시 불편해할까 봐 신경을 조심스럽고 쓰시고 우리는 저분들이 신경 쓰이는 게 또 신경이 쓰이고 막 이렇게 좀 서로 막 불편한 관계가 되다가 보니까 이러다가 오히려 교화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더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렇게 교도님들이 안 나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막 유지도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무님하고 제가 이제 이거를 교도님들이 행복한 교당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합쳐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합치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막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잘된 게 중국교당에서도 저희가 천일기도도 하고 했으니까 그 불사자금 모아놓은 거를 마중물로 해가지고 그 통장에 그대로 두고 중국교당 내년 교화 계획에 장기 계획에 새로운 교화지 개척해가지고 그 테마로 넣어서 대지저금통도 돌리고 계좌로도 받고 또 이제 이 유지 헌금금 봉투에도 이 불사금 해갖고 항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한 7, 80명, 100명 가까운 분이 같이 굴려보자. 그렇게 지금 이제 됐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되게 잘 된 거고 중교당에서도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일단 와서 활기도 생기고 뭐 윈윈이 되니까 많은 거를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그래도 하셨던 분이 이제 화산 김대성 교무님이라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첫 말씀에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작은 교당에서는 교화가 힘들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래야지 이게 교화가 되지. 너무 작으면 사람들이 안 간다. 저희도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성동구에 있으니까 오시는데 네. 다들 이렇게 큰 교당으로 가시더라고요. 예. 여기 와보면 막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확실히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네. 뭔가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네. 진짜 교화지로서 적합한 곳에 교화지를 개척하는 게 네. 바람직한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이제 중국하고 네. 큰 뜻으로 뭉쳐서 지금 이제 법회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정말 멋집니다. 성동교당 특히 교도님들이 아마 큰 회장님을 비롯해서 결심을 하셨고 조금 섭섭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죠. 더 큰 앞날을 또 기대하면서 한 마음으로 뭉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성동교당의 그 젊은 교도님들의 그 활기참 속에 중구교당의 그런 또 젊은 교도들이 또 유입될 수 있는 같은 또래들이 또 이게 세대가 그렇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뭐 몇 년씩 안 나오셨던 분이 그 작년에 교화상 시상할 때 그 전해에 1년에 6번 나왔던 분이 이 1104년도에는 6번 결석하셨다고요. 그래서 일치월장상도 주시고 6번 나왔던 분이 예, 결석을 결석. 6번 하고 나머지 다 법회에 나오셨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저희가 젊으니까 그 젊은 사람들끼리 또 의기투합이 되니까 이제 중국교당은 오래돼서 다들 형님 동생 한 학생회 뭐 청년회 이렇게 같이 지냈던 분들이라 아마 그 한온회를 비롯한 또 원천회를 비롯한 그런 선후배들도 우리 또 회장님 인연으로 또 이렇게 또 속속 모여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렇게 드네요.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이제 우리 저 한온회를 졸업해서 한후의 회원이 된 이제 30대 뭐 이런 후반 중후반 아직 좀 교당을 못 찾고 있는 헤매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해쳐 모여라. 중국교당에 한은혜 선배들이 뭉쳤다. 이쪽으로 모여라.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원불교 경영인회에 지금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좀 젊은 회원님들 중에서 교당에 좀 적은 있는데 잘 그거 하시는 분들은 중구로 와라. 젊은 교당으로. 그렇게 지금 해서 몇 분을 좀 모시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구교당에서도 이제 올해는 그 3040 법회라고 그래서 청년회를 거쳐갔던 분들을 좀 찾아서 교당에 이제 좀 안착시키는 작업도 하시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중구교당의 회장님이 특히 이제 한온회 후배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성동교당 회장님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뭔가 좀 새롭고 멋진 그런 교화의 도약이 될 것 같은 기대를 해보는데요. 두 분이 뭉친다면 이제 어떤 기대하건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짐작을 해본다면 뭔가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활기찬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같이 그 봉도훈련에서 같이 체육대회 비슷하게 야유회를 했는데 중국교당 분들은 모여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고 성동교당은 막 힘없이 뭔가를 하는 막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막 이러니까 몸을 뛰면서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또 성동교당은 몸을 쓰고 우리는 머리를 써래 그러는데 우리도 머리 써요 내가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융화가 되면서 아마 상당히 큰 어떤 이 효과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쪽은 좀 이쪽으로 친해지고 우리는 이쪽으로 좀 좋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성동교당 교도님들은 이제 또 많이 배우는 점도 많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큰 교당에서의 어떤 계획을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그걸 다시 피드백 받고 하는 과정을 배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조직적으로 전체 함께 움직이는 그런 면에서도 이제 성장이 될 거고 또 이제 중구교당에서는 이 젊은 활동적인 사람들의 기운을 또 받아서 그런 것들이 또 좀 탄력받아서 가고 하면 저희는 이제 농담으로 막
강북의 강남교당의 규모를 한번 만들어보자. 네, 네. 그게 얼마가 걸리든 대산 상사님 말씀대로 될 때까지 하면 뭐 그럼요. 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둘이서 의기투합해서 지금 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예. 멋진 성동과 중구가 만나서 이 멋진 교화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를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우리 상사님과 정말 특별한 시간 갖고 있는데요. 앞서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좀 특별한 그런 방법과 신법으로 자리타의 정신을 또 새롭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녹여내고 때로 정말 기업이란 것이 이윤 추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조금 그걸 내려놓고 서로 상생상화하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이득을 얻어내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학생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오랜 기간 원불교에 몸담고 특히 저는 학생회 시절에 학교에서 고3 때 공부하면서도 기도 생활을 놓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어찌됐든 교당에서 3개월을 정말 부비면서 공부하려는 그 학생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추억 그리고 좋은 결실이 남다르게 다가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원불교와 상사님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아주 활동적인 사회활동까지 이어지면서 그 가운데 우리 상사님이 늘 표준 삼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내면에 그것이 곳곳의 활동마다 또 모임마다 법회마다 삶에 다 묻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글쎄 그게 저도 이제 딱 뭐라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대 한 될 때까지는 제가 언제나 감사하자 하는 게 제 슬로건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그래서 핸드폰을 탁 켜면 언제나 감사하다가 항상 뜨게. 그래서 감사 생활을 표준으로 해서 하는 중에 이제 감사 생활의 표준을 하면서 제일 그 좋은 게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갖다가 대면 제가 항상 부처님하고 앉아 있는 거니까 앞에 계신 분이 불성을 가진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불공한다는 기분으로 모든 일을 접하면 제일 좋은 게 제가 편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후배들한테도 얘기했던 게 제가 처음에 회사 가서 거의 책 막 이만한 책들 전공서적을 막 한 권씩 복사를 하고 막 그럴 때 막 복사를 시키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뭘 복사를 시키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다가 이건 나도 보면 좋겠는데 한번 표시를 하고 그러면 그 부분은 2부씩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상사가 보는 책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를 저는 공짜로 그냥 일하면서 내 걸 키핑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그러면 어차피 할 일인데 거기서 뭘 찾아내느냐는 내 몫인 거죠. 남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일을 하면서 내 공부를 하는 거네요. 출장 다니면서 힘들지 않냐 그러면 난 너무 좋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돈도 주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 월급 사고방식을 완전 다르게 정말 굉장한 긍정과 감사로 딱. 근데 따져보면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주특기 뭐 이런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내 좋아하는 일이 되는 거지. 내가 정말 잘하는 물론 이제 뭐 재능이 있겠지만 에디슨도 1%의 영광과 뭐 99%의 노력이라고 얘기했듯이 결국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내 몫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도 내 몫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감사하는 쪽으로 돌리려 그러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막 가서 기술적인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그걸 하러 다니는데 그리고 혼자 운전하고 다니면서 참 뭐 쉽게 말하면 차 안에서 운전하는 시간은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 시간만큼 진짜
저 자신의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때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고 뭐 그게 결국은 뭐 고민을 해결하면 화두를 품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네.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운전하는 시간이 즐겁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했는데 월급 날려면 돈이 들어오네. 그러면 월급 많고 적고에 신경을 안 씁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사장님이 한번 바뀌었을 때 두 번째 사장님이 오면서 얘가 보니까 한양대 나왔고 이런데 월급을 이거밖에 안 받네. 모질하거나 사고를 많이 쳤거나 한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답니다. 예. 저는 한 번도 월급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냥 네. 그걸 감사하게 생각했으니까 뭐 네. 얼마든 네. 그걸 뭐 얘기하는 순간에 서로 얼굴 붉혀야 되고 뭐 왜 안 올려주냐 이게 네. 불만이 생기는 네. 거니까 한 번 제가 딱 얘기를 했었죠. 옛날에 밑에 있던 직원이 외국인 회사 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급여를 꽤 높여서 왔어요. 네. 저는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밑에 직원이 와서 아니 얘기할 사람 당신밖에 없는데 왜 당신 가만히 있냐. 예. 야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됐는데 자존심도 안 상하냐 그러더라고. 야, 뭐 올려주겠지 나중에. 그랬더니 말이 되냐고 막 그러지. 당신이 나서야지 우리도 그걸 한다고 그래서 저는 예. 사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사실 제가 좀 자존심이 좀 그거 한다 그랬더니 야 네가 처음으로 나한테 월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내가 내년부터 바로 올려줄게 그랬는데 이왕 말씀드린 김에 내년까지는 기다리기가 힘들겠습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할 때는 확실하게. 네,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그리고 다음 예. 달부터 이제 바로 올렸죠.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해라 하고 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창만 놓으면 편하다. 노 하면 예 알겠습니다. 네. 해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거절 당하는 게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럼 내가 거절 당해도 괜찮다.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럼 주변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말 참 쉽게 하는. 그럼 말을 뭐 어렵게 뭘 하냐. 쉽게 해서 노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고 해준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니까 생각 한 발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막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 인간이 내 마음을 몰라주네 막 이럴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그럼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냐 나를 좀 이해시켜 달라 그래서 이해를 되면 아이고 알았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 대화들을 하는 방법들이 좀 잘 없으니까 서로 모르고 그냥 오해하고 더 예. 깊어지고 예단하는 거죠. 예단. 내 스스로 그렇죠. 저 사람의 마음을 판단을 해서 내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저 사람을 배척하고 이런 네. 문제가 생기니까 부부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자녀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툭툭 털어놔야지 이게 내가 일단 편해지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편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예. 저는 그렇게 회사 얘기에서의 어떤 예화였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곳곳에서 가정에서도 또 가족 간에도 뭐 교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중구교당에서의 앞으로의 어떤 그런 계획들도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각오도 새로울 것 같고요. 어떤 마음으로 또 새롭게 이제 시작하실지 마무리 단계가 될 것 같은데 말씀 좀 전해주실까요? 예, 개인적인 어떤 그런 또 소망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해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는 제 나름대로는 양쪽에 다 부담이 있는 거죠. 이걸 뭔가 결실을 내는데 제가 일조를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마음을 잘 맞춰서 열심히 일단은 활동을 해주는 게 제일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공부야 늘 하는 거니까 모범이 돼야 되겠죠 일단 여러 교도님들한테 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행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집에 어머니 계시고 막 뭐 해놓고 하면 일요일날 조금씩 이렇게 옛날에 많이 늦었었습니다. 집사람이 1년 목표를 신랑 빨리 교당에 데려가기 뭐 늦게 그거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좀 더 빨리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다짐을 하면서 이제 교화 계획 세웠던 것들에 제가 담당할 부분들은 성실히 잘 수행을 해서 교화에도 좀 발전에도 미끄럼이 되고 우리 교도님들이 성동교당 교도님들이 빨리
중부교당이 하나 되는데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올 1년은 예, 올 1년이죠. 예, 예. 네. 상사님과 정말 특별한 그런 얘기 나눴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모처럼 원음 방송과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 만나고 그동안 공부해온 얘기 또 교화 활동과 더불어서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했던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어쩌면 이 프로를 뭐 한원에나 원천의 우리 교도님들도 보고 계실지도 모르고요. 또 중구교당을 가봐야겠네 그러면서 좀 네. 관심을 갖는 교도님들 계실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 교도님들께 마지막으로 말씀 전해주실까요? 교도님 제가 저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됩니다. 여기 와서 이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처럼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원불교는 제가 제 딸한테 권했었습니다. 너희들 아빠가 고등학교 때 원불교를 안 만났으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내가 자신은 없다. 그래서 덩치도 있었고 뭐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서 혹시나 조폭의 세계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원불교 만나서 다행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니들도 들어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했듯이 저는 제가 한번 생각했던 게 마음 펀드라는 걸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우리가 펀드를 많이 되는데 물질적인 펀드보다는 마음 펀드, 원불교는 마음 펀드다. 그래서 이 마음 펀드를 들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고 1000만 원이 1억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후에 5억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노후에 500만 원을 5억처럼 쓰면서 살 수 있는 건 내 마음이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 거니까 어른들 원불교에 오셔서 마음 펀드 이자가 확 붙는 마음 펀드에 투자를 하시면 정말 큰 어떤 재산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면 가까운 교당에 얼른 가셔서 마음 펀드에 가입을 하셔서 한 3년만 부어서 열심히 잘 부으면 진짜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아마 1000만 원이 1억 되는. 네. 벌써 막 호기심 있게 지금 교당을 찾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음 펀드 지금 멋진 발상이나 생각이 들고요. 새해 우리 상사님 가족 비롯해서 정말 뜻하시는 일들 잘 이루시길 바라고 특히 새롭게 시작한 중구교당에서의 교화 발전 더 크게 성장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귀한 감사합니다.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호탕하게 자리타의 길을 달려오다 보니 가는 곳마다 창립의 역사를 쓰며 든든한 교화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당에서 공부와 교화의 큰 주인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원기 105년 올해부터 성동교당과 하나 된 중구교당에서 새로운 교화의 역사를 써내려갈 상산 김정상 교도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